안녕, 얘들아. 우리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진도를 좀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했어요. 다음에는 또 다르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 처음이라 어색해. 네, 선생님도 어색하니까 조금만 좀 봐주시고,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G2입니다. 지구의 형성과 역장에 있어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요. 지구의 탄생과 진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에 우주는 이렇게 138억 년 전에 뭐 배웠죠? 빅뱅으로다가 탄생되어졌고요. 수소와 헬륨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게 이제 우주에 상당히 이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별 내부의 핵융합으로다가는 철까지 그리고 초신성 폭발 과정에서 철보다 더 무거운 그런 원소들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였죠. 자,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성운의 형성이 이루어졌고요. 이제 우리 태양계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이런 겁니다. 자, 태양의 나이를 한 50억 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태양계 어떤 그 자리 근처에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충격파로 인해서 이런 어떤 태양이 형성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네, 내용 보시면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자체 중력으로 수축을 하면서 가장 처음에 회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요. 요거 회전 속도가 점점 빨라지면서 납작한 원반 모양을 이루었다. 점점 빨라졌다라는 거.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집니다.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는데요. 성운 중심부에서 기체 티끌을 모아가지고 태양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큰 핵이 성장하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졌고요. 다음에 이제 원시 행성들입니다. 이제 원시 행성들 밑에 보시면 그 성운들이 식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미행성체들이 나타났는데요. 그 미행성체들이 서로 충돌하고 뭉치면서 원시 행성들이 형성되는데 이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수금지와 목토, 천해 이제 요런 애들이 되겠습니다. 자, 요놈 별표 치시고요. 원시 태양 부근이라고 하는 거 또 이렇게 보시면 원시 태양에서 먼 영역이 나오는데요. 원시 태양 부근은 당연히 지구형 행성이 될 수 있고요. 먼 것들은 목성형 행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태양 근처에서는요, 매우 온도가 높아가지고 가벼운 물질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요런 규소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로 지구형 행성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여기는 이렇게 온도가 낮아서 얼음 상태에 입자나 여기서부터 칠까요? 수소, 헬륨 이렇게 가벼운 애들로다가 목토, 천, 해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제일 처음에 성운이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 성운의 수축과 회전이 일어납니다. 다음에 지금의 태양 자리에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요. 그 주변에 이렇게 궤도상으로다가 아까 이제 그 원반형이라는 말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각각의 수금지와 목토, 천, 해까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구의 탄생과 진화입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태양계가 형성이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구 쪽으로 넘어오는데요. 뭐 이것도 전에 아마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가 이렇게 마그마 바다 형성이 있었고요. 마그마 바다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 미행성체들이 많이 충돌이 되어져서 뭐 아무런 생명체들도 살 수 없는 그냥 마그마가 줄줄 흘러내리는 이제 그런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멘틀과 핵의 분리, 이 층상 구조의 분리라고 하는데요. 지금 핵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중력의 작용으로다가 무거운 애들은 이렇게 가운데로
금속 성분이 무겁잖아요. 그래서 핵을 형성하는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요. 밀도가 작은 규산염 물질 나옵니다. 규산염 SiO2 또는 O4 이런 애들이 멘트를 형성을 하면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지각은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멘틀과 핵이 분리가 된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여기 마그마 바다의 형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온도가 내려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 이후에 멘틀과 핵이 만들어진 이후에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요. 원시 지각이 만들어졌다라는 건 정말 지표가 많이 식었다라는 얘기거든요. 마그마의 바다에 비해서.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면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어져 가지고 아주 많은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기록상으로는 몇 천만 년 동안 비가 내려서 그 많은 물질들이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이렇게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 이런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요거 쌤이 지완할 때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요 순서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마그마 바다가 형성된다라고 하는 건 미행성체들의 어떤 충돌로다가 만들어진 거고요. 식으면서 이 미행성체들이 충돌하고 점점 커지면서 그 안에 있던 균질했던 물질들이 이렇게 분리가 되는 무거운 애들이 가운데 가벼운 애들이 바깥쪽으로 빠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더 식어가면서 원시 지각이 만들어지고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비가 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비가 온 다음에 그 빗물들이 모여져서 원시 바다를 형성하는데요. 이 원시 바다가 이제 대단한 어떤 그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엄청 많았었는데요. 얘들이 바다에 녹아 들어가서 탄산염 배웠죠? 탄산염 형태로 되어져서 직권에 고정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CA2 플러스 더하기 CO3 E-가 CaCO3로 이렇게 침전되는 이렇게 직권에 저장되는 석회암 단지라든지 그렇게 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림 보시면 쌤이 지금 설명한 것들이 좀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는 지구 대기의 형성 과정입니다. 가장 1번 문제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좀 큰 그런 건데요. 지구 최초의 생명체는 어디에서 태어났냐? 바다에서 탄생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최초 이제 생명체라고 볼 수 있는데 남세균이 등장합니다. 남세균의 또 다른 말은요, 시아노박테리아죠.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도 합니다. 요런 애들이 등장을 하면서 광합성을 하다 보니까 산소를 바다에 먼저 공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산소가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녹지요? 녹는데 크게 녹지 않아서 그래도 바다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산소가 바다에 다 녹은 이후에 이제 대기 중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했다. 즉, 이 광합성을 시작한 시기와 대기 중에서 산소가 축적되기 시작한 시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요거 잘 보시면 4억 년 전에 오존층이 형성될 수 있을 만큼의 산소가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이 오존층의 역할은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 우리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고요. 자외선이 차단되어졌기 때문에 육지에 생명체가 출현할 수 있었지 않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표에다가 별표 좀 날려주시고요. 이거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질소는 다른 어떤 것들과 잘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정한 양을 갖고 있고요. 이산화탄소의 감소 원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감소 원인 CO2 감소 원인. 자, 첫 번째는요. 글씨가 나쁘죠? 이해해 주세요. 바다에 용이됩니다.
바다에 용해되어, 용해가 녹았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두 번째는 광합성이 좀 이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들이 녹아 들어갔는데요. 이 Y축을 잘 보세요. Y축. Y축 값이 일정한 값이 아니라 지수 로그 값이 나와 버리죠. 그래서 아마도 초반에 상당히 많이 감소되어지고 이후에 좀 천천히 되어지는 나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 이 값이 일정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처음에 많이 감소했다가 다음에 조금씩 되는 이런 그래프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일정하게 감소되어졌다. 이러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산소 O2의 증가 원인은 뭐밖에 없느냐? 이거는 광합성밖에 없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장만 더 좀 넘겨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게 나옵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요, 어디가 펜이 여기 있습니다. 지구 내부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열 에너지로, 자, 요거 밑줄 쳐놓으세요. 탄핵 운동, 화산 활동, 지진,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에너지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저 밑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지각 연료량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지각 연료량은요,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열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높은 데가 이 좀 방출도 좀 많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지구 내부 에너지원에는 지구 형성 초기에 일어난 비행성 충돌에 의한 열이나 수축에 의한 열,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있다. 이렇게 뭐 대충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사성 원소의 분포입니다. 방사성 원소 우리 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걔네는 어디에 주로 많냐? 그러니까 얘는 원소고요. 그리고 어디에 많이 있냐? 그러면 규산염 마그마에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규산염 마그마가 식어가지고요. 규산염 광물이나 암석이 되는 건데요. 이 핵에는 주로 금속 성분들이 많잖아요. 규소산소니까 핵에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어디에 있냐면 지각과 멘틀에 있습니다. 자, 밑에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 있거든요. 단위 질량당,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단위 질량당 방사성 원소의 질량비는 지각이 멘틀보다 크며 특히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더 크다. 자, 요거는 요 밑에 표 요거를 이렇게 망하는 거 아닌가요? 안 망하나요? 요거 형광펜으로 나 저 형광펜 기능 쓸 줄 아는데 그냥 합시다. 자, 요거 형광펜으로 좀 칠해 놓고요. 여기 나오는 화강암, 현무암, 감남암이 이쪽 보세요.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암석은 화강암, 해양 지각은 현무암, 멘틀은 감남암으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성 원소의 함량을 보시면 이렇게 칼륨, 토륨, 우라늄 이런 애들이 화강암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대륙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 화강암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대륙 지각에서 가장 많은 그런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고 방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순서 꼭 좀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이제 지각 연료량입니다. 지각 연료량 아까 했듯이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열량이었고요. 단위로다가는 밀리와트 퍼 제곱미터. 그리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자, 구성 암석의 방사성 원소의 함유량은 아까 대륙 지각이 더 아까 많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멘틀 대류에 의한 열 공급량이 더 많대요.
이건 왜 그럴까? 자, 이건 불러드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길어서. 자, 이유입니다. 쓰세요. 쓰세요. 멘틀의 열이 얇은 해양 지각을 통해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멘틀의 열이 얇은 해양 지각을 통해 더 많이 방출되기 때문에 자,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이 있는데 이 해양 지각이 더 얇잖아요. 그래서 멘틀에서 전달되어지는 게 더 크다라는 이런 얘기였습니다. 요거 쌤이 중간고사 주관식 1번으로 내겠습니다. 요걸 지금 이 수업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가 이렇게 내신 점수를 가릴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해양 지각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이 더 지각 연료량이 큰 겁니다. 지각 연료량. 자, 다음에 지구 내부에서의 열 에너지 이동. 잘 보세요. 멘틀은 대류에 의한 방법이 있고요. 암석권에서는 전도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한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지각 연료량의 분포입니다. 화산활동, 조산운동이 활발한 지역은 당연히 지각 연료량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오래된 지각이나 안정한 대륙의 중앙부, 이런 데를 우리는 뭐라고 하죠? 순상지인가요? 맞나요? 자, 요런데 거의 아무런 그런 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데에는 지각 연료량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령 호상열도 부근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많고 해구나 순상지 부근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적다. 이거는 뭐 시험에 너무 잘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 여기가 동태평양 해령이 있고 여기가 대서양 중앙 해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도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한 부분이 지각 연료량이 좀 높은 이런 데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해구들이 분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쪽이 좀 작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홍해나 이런 데도 좀 갈라지는 요런데 해령, 호상열도 즉 발산 경계 쪽이 지각 연료량이 좀 많고 해구나 순상지 이제 이런 쪽이 작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상당히 모의고사에 잘 나는 건데요. 지각 연료량이 높은 쪽을 보시면 여기가 해령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낮으면 분명히 해구가 될 겁니다. 그리고 해구 부근에서 이렇게 호상열도 부근은 또다시 지각 연료량이 높은 이런 면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용량이 이 정도여서 쌤 한번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